오늘은 제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마주하는 현실,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남성의 자존감을 되찾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평생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하며 한 번도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던 분인가요? 직장에서는 책임감의 상징이었고 가정에서는 든든한 기둥이었는데 이제는 퇴직 후 홀로 거울 앞에 서면 어깨가 저절로 숙여지고 예전의 자신감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죠. 제가 지난 20년간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시니어 남성분들의 눈빛에서 늘 보았던 감정이 있습니다. 부끄러움, 자책, 그리고 깊은 상실감. 하지만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남성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스위치가 꺼져 있을 뿐입니다. 그 스위치를 다시 켜는 방법은 약도, 수술도, 비싼 보조제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몸 안, 그리고 당신의 손끝 안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또 그런 말이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20년 동안 수천 명의 남성 환자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정력이 아니라 신호 전달입니다. 몸이 아니라 뇌와 신경의 연결이 끊어졌을 때 생기는 현상이죠. 이것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당신이 자신에게 너무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이유는 단순히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다시 깨어나기 위한 첫 번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건 단순한 표시가 아니라 나는 이제 회복을 시작하겠다는 당신 자신의 선언입니다. 저는 이 채널을 통해 오직 하나의 목표만 가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남성의 존엄을 다시 세우는 것. 그 존엄은 단순히 신체적인 기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눈빛, 자세, 그리고 마음의 온기를 되찾는 것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원장님, 약 좀 주세요. 비약은 무섭고 그래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때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력은 약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약은 일시적인 불꽃을 일으킬 뿐 꺼진 심지를 다시 피워 올리지는 못합니다. 진짜 회복은 신경이 다시 깨어나고 몸이 스스로 지금은 안전하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즉, 뇌에서 내려오는 신호가 척추를 타고 내려가 골반 신경총을 거쳐 성기에 도달해야 비로소 불이 켜지는 것입니다. 전선이 끊어져 있다면 아무리 스위치를 눌러도 전구는 켜지지 않습니다. 그 전선을 다시 잇는 방법,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알려드릴 5개의 혈자리 자극법입니다. 이 방법은 약이나 기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손끝과 하루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가 20년간의 임상 경험으로 정리한 가장 효과적인 5혈자리입니다. 용천혈, 관원혈, 신수혈, 족삼리혈, 태계혈을 알려드릴 겁니다. 단 한 가지 약속만 해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전까지 포기하지 않기. 당신은 아직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60세든 70세든 80세든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몸은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심호흡하시고 좋아요를 누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쳐보세요. 나는 다시 시작한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새로운 출발을 여는 첫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의 첫걸음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 혈자리는 용천혈, 한의학에서 생명의 샘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이 작은 점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의 사례를 통해 직접 보았습니다. 용천이라는 이름에는 샘물이 솟는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몸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에너지가 이 자리에서부터 솟아올라 전신으로 퍼진다는 의미죠. 한의학적으로 용천혈은 신장의 기운이 시작되는 첫 번째 혈자리, 그리고 부교감신경을 자극하여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 보아도 이곳은 발의 주요 신경이 모이는 지점으로
신경 전달과 혈류 순환을 회복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발바닥은 우리 몸의 가장 낮은 곳에 있지만 인체의 시작점이자 끝점입니다. 심장은 끊임없이 피를 내보내고 그 피가 마지막으로 닿는 곳이 바로 발바닥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용천혈을 자극한다는 것은 단순히 발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순환의 엔진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위치는 간단합니다. 발바닥의 중앙에서 약간 앞쪽, 엄지발가락 아래쪽에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 발가락을 살짝 오므리면 움푹 들어가는 곳이 바로 용천혈입니다. 손가락으로 눌러보면 약간 통증이 있으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 자리가 바로 몸의 전원이 다시 켜지는 첫 스위치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인생의 시동 버튼이라 부릅니다. 실제로 60대 이후에 많은 남성분들은 혈관보다 신경 경로의 둔화로 인해 기능 저하를 겪습니다. 즉, 뇌에서 내려오는 신호가 척추를 타고 골반으로 그리고 성기로 전달되는 그 길이 약해지는 것이죠. 그 연결을 다시 회복시키는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방법이 바로 용천혈 자극입니다. 한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67세의 이영호 님이셨죠. 그분은 첫 진료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마음은 있는데 몸이 따라주질 않아요. 뭔가 연결이 끊긴 느낌이에요. 그분의 발을 만져보니 깜짝 놀랄 만큼 차가웠습니다. 특히 발바닥 중앙이 얼음처럼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분께 약 대신 하루 2번 용천혈 자극을 처방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리고 잠들기 전에 단 3분씩 손바닥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뒤 발바닥 중앙을 지그시 3초 누르고 2초 머물렀다가 5초에 걸쳐 천천히 힘을 빼는 것. 이 리듬으로 30회를 반복하라고 했습니다. 단 세게 누르지 말고 살짝 아픈 듯 시원한 정도로만 하라고 강조했죠. 3주 후 이영호님은 환하게 웃으며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원장님, 신기해요. 몸이 먼저 반응해요. 자다가도 따뜻해져요. 그분의 얼굴에는 부끄러움 대신 자신감이, 무기력 대신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확신했습니다. 몸은 언제든 다시 깨어날 수 있다. 단지 그 스위치를 누르는 사람이 필요할 뿐이다. 용천혈 자극의 핵심은 호흡과 리듬입니다. 호흡을 들이마시며 천천히 누르고 잠시 멈추고 내쉬며 힘을 풉니다. 3초, 2초, 5초의 리듬을 기억하세요. 이 리듬이 뇌의 긴장을 풀고 교감신경의 과활성을 잠재워 부교감신경이 회복되도록 돕습니다. 그 결과 혈관이 확장되고 하체로의 혈류가 원활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발바닥이랑 성기능이 무슨 상관이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에는 이렇게 대답드립니다. 모든 길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바닥은 신경의 끝, 그리고 신호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용천혈을 자극하면 신체는 지금은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그 순간 교감신경의 긴장이 풀리고 혈류가 골반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몸이 스스로 깨어나는 과정입니다. 하루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단 꾸준히 해야 합니다. 며칠 지나면 발바닥이 따뜻해지고 종아리와 허벅지로 온기가 퍼지며 호흡이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당신의 몸이 조용히 변화하고 있음을 느끼실 겁니다.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내 몸이 아직 살아있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몸은 오랜 세월에 걸쳐 천천히 굳어졌습니다. 그렇기에 회복도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그 회복은 반드시 옵니다. 당신의 몸은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오랫동안 손 내밀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첫 번째 스위치를 켰습니다. 발바닥에 작은 불씨가 켜졌다면 다음 단계는 그 불씨를 몸의 중심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바로 배꼽 아래의 관원혈입니다. 이곳은 생명 에너지가 저장되는 곳이며 남성의 기운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관원혈을 중심으로 식은 엔진을 다시 데우고
몸의 중심 에너지를 복원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몸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 지금 멈추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당신의 회복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이제 몸의 중심으로 불씨를 옮길 시간입니다. 그 중심이 바로 관원혈입니다. 배꼽에서 손가락 3개 정도 아래, 치골 바로 위에 부드러운 곳입니다. 이곳은 한의학에서 생명의 바다라 불립니다. 몸에 에너지가 모이고 머무는 자리이죠. 나이가 들면 이 부위는 점점 차가워집니다. 오랜 세월 긴장한 배 근육이 굳고 앉은 자세가 골반을 눌러 혈류가 막힙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배에 힘이 들어갑니다. 복부의 순환이 끊기고 하복부는 서서히 식어갑니다. 하복부가 식으면 생명 에너지도 식습니다. 몸은 반응하고 싶어도 반응할 수 없습니다. 한 환자가 기억납니다. 65세 박동진 님이셨습니다. 겉보기엔 건강했습니다. 혈압도 정상이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 넘게 몸의 반응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진찰을 해보니 복부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배를 만졌을 때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약보다 더 중요한 건 온기입니다. 관원혈을 데워야 몸이 깨어납니다. 박동진님은 하루 2번 5분씩 관원혈을 자극했습니다. 손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뒤 복부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며칠 지나자 아랫배가 따뜻해졌다고 했습니다. 2주 후에는 사타구니로 전기가 흐르는 느낌이 났다고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몸이 스스로 반응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관원혈은 단순히 성기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곳은 몸 전체의 기운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하복부가 따뜻해지면 피로가 줄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밤에 잠이 깊어지고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몸이 이완되면 불안감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돌아옵니다. 관원혈이 따뜻해지는 순간 삶의 기운이 다시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자극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바닥을 따뜻하게 비벼서 배 아래에 댑니다. 톡톡톡 일정한 리듬으로 1분간 부드럽게 두드립니다. 다음엔 주먹을 가볍게 쥐고 시계 방향으로 36회, 반시계 방향으로 36회 원을 그리며 문지릅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수건을 배 위에 올려놓고 10분간 찜질합니다. 호흡은 천천히 깊게 하세요. 들이마실 때 배를 부풀리고 내쉴 때는 천천히 수축합니다. 복식 호흡은 자율신경을 안정시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식사 직후에는 자극하지 마세요. 복부에 상처가 있거나 염증이 있을 때는 피하세요. 몸이 피곤할 땐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세요. 매일 2번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원혈을 자극하면 마음도 변합니다. 복부가 따뜻해지면 생각이 밝아지고 불안이 줄어듭니다. 몸이 편안해지면 자신감이 돌아옵니다. 몸의 온기가 바로 마음의 온기입니다. 따뜻한 배는 건강한 정신의 신호입니다. 이제 몸의 중심이 깨어났습니다. 다음 단계는 허리 깊은 곳에 에너지를 다시 일으키는 일입니다. 그곳이 바로 신수혈입니다. 허리 양옆, 신장의 통로이자 생명의 뿌리가 흐르는 자리입니다. 이 부위를 따뜻하게 하면 피가 순환하고 하체의 기운이 강해집니다. 다음 혈자리는 신수혈입니다. 신수혈 자극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몸의 근원적인 힘이 깨어나는 과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몸의 중심이 따뜻해졌다면 그 다음은 생명 에너지의 근원을 다시 깨워야 합니다. 그 중심에 있는 혈자리가 바로 신수혈입니다. 신수혈은 허리의 양옆, 척추에서 손가락 2개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있습니다. 배꼽과 같은 높이에 손을 허리에 올려보면 엄지가 닿는 곳, 그 자리가 바로 신수혈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부위를 신장의 문, 즉 에너지가 드나드는 통로라 부릅니다. 허리는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 아닙니다. 인체의 에너지가 교차하고 신경과 혈류가 연결되는 생명선의 중심입니다. 특히 신수혈은 신장의 기능, 생식기능, 하체 혈류, 자율신경 균형에 깊이 관여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막히면 하체가 무겁고 냉하며 피로가 쉽게 쌓이고 성기능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이곳이 열리면 몸의 근본적인 활력이 되살아나고 밤의 에너지뿐 아니라 낮의 집중력과 의욕까지 함께 살아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의 허리를 만져왔습니다. 대부분의 시니어 남성분들은 허리에 열이 식어 있었습니다. 겉은 따뜻해도 손을 대보면 속이 차갑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허리가 따뜻하지 않으면 남성도 인생도 식습니다. 몇 해 전 찾아온 72세 최강수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분은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았고 밤마다 5번 이상 화장실을 다녀야 했습니다. 원장님,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니 낮에도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분의 얼굴엔 피로와 무기력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진찰을 해보니 허리 양옆, 신수열 부위가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약과 함께 신수열 온열 자극을 권했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 10분만 따뜻하게 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몸에 시동이 다시 걸릴 겁니다. 그는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3주 뒤 다시 찾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원장님, 신기해요. 허리가 따뜻해지니까 소변이 시원하게 나와요. 밤에 한두 번만 깨고 아침에는 오랜만에 몸이 반응하더군요. 그의 변화는 단순히 신체의 회복이 아니라 삶의 에너지가 돌아온 결과였습니다. 신수열을 자극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따뜻한 손으로 허리 양옆을 감쌉니다. 손바닥의 온기가 천천히 허리 속으로 스며들도록 합니다. 그대로 5분간 유지하며 깊은 호흡을 반복하세요. 들이마실 때는 허리가 팽창하는 느낌으로, 내쉴 때는 긴장이 빠져나간다고 상상합니다. 손의 온기가 식으면 다시 비벼서 따뜻하게 만들어 주세요. 두 번째 방법은 가볍게 주먹을 쥐고 허리를 톡톡 두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세게 하지 말고 근육이 부드럽게 울릴 정도의 리듬으로 진행합니다. 양쪽을 번갈아 가며 1분씩 두드리면 됩니다. 이 단순한 자극이 신장 주변의 순환을 촉진하고 하체로 내려가는 혈류를 열어줍니다. 세 번째 방법은 따뜻한 찜질입니다. 수건을 뜨거운 물에 적신 뒤 물기를 꼭 짜고 신수열 위에 올려두세요. 너무 뜨겁지 않게 체온보다 약간 높은 정도가 좋습니다. 엎드린 자세로 10분간 유지하며 편안히 눈을 감고 복식 호흡을 합니다. 이때 허리의 깊은 곳까지 따뜻함이 스며드는 느낌을 의식적으로 느껴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필요한 허리를 다시 살리고 몸의 중심 온도를 끌어올립니다.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따뜻한 손으로 신수열 부위를 천천히 눌러주는 것입니다. 숨을 내쉴 때 눌렀다가 들이마실 때 힘을 빼며 30회 반복합니다. 이 단순한 행위는 육체적인 회복뿐 아니라 정서적인 유대감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서로의 체온이 전해지면서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신수열을 꾸준히 자극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허리가 부드러워지고 다리가 가벼워집니다. 밤에 자주 깨던 잠이 깊어지고 아침에 눈을 뜰 때 머리가 맑아집니다. 몸의 중심 온도가 올라가면 신장이 활발히 일하고 하체로의 혈류가 강해집니다. 그 결과 전립선 기능과 성기능이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약이 아니라 몸의 구조적 균형이 스스로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신수열은 단순히 허리의 한 지점이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 몸의 근원적 에너지 창고입니다. 신장의 기운은 생명력을 담당합니다. 그 에너지가 흐를 때 몸은 활력을 되찾고 마음은 안정됩니다. 그래서 신수열은 단순한 혈자리가 아니라 삶의 리듬을 다시 맞추는 자리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허리에 따뜻한 손을 대보세요. 심호흡을 하며 느껴보세요. 내 몸이 다시 숨쉬고 있다. 그 순간부터 회복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허리의 불씨가 살아났다면 다음은 다리의 힘을 끌어올릴 차례입니다. 족삼리열, 하체의 체력을 되살리고 순환을 완성하는 혈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네 번째 스위치가 켜지는 순간 몸은 비로소 전체적인 흐름의 균형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몸의 중심과 허리가 깨어났다면 그 다음 단계는 하체의 힘을 복원하는 일입니다. 기운이 아무리 위로 올라가도 다리가 그 에너지를 지탱하지 못하면 전체 순환이 무너집니다. 모든 활력은 결국 발에서 시작됩니다. 그 핵심에 있는 혈자리가 바로 족삼리혈입니다. 족삼리혈은 예로부터 천하의 명혈이라 불렸습니다. 옛 의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족삼리를 뜸하지 않는 자와는 여행을 함께하지 말라. 그만큼 이 자리를 꾸준히 관리하는 사람은 먼 길을 가도 지치지 않았고 오랜 세월을 살아도 기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노화 방지의 첫 번째 혈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족삼리의 위치는 간단합니다. 무릎 접시뼈슬 계골의 바로 아래, 바깥쪽으로 손가락 4개 정도 내려간 곳, 정강이뼈 옆에 두툼한 근육이 만져지는 부위입니다. 손가락으로 눌러보면 약간 묵직한 통증과 함께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그 자리가 바로 족삼리혈입니다. 이 혈자리는 위장과 비장 그리고 다리 근육의 경락이 지나가는 교차점입니다. 즉 소화 기능과 하체 근육의 회복 그리고 전신의 에너지 순환을 동시에 담당합니다. 그래서 족삼리를 자극하면 단순히 다리가 강해지는 것을 넘어 몸 전체의 활력과 면역력이 함께 회복됩니다. 특히 시니어 남성에게는 이 자리가 하체 혈류의 저수지 역할을 합니다. 하체의 근육이 단단해지면 골반이 안정되고 골반이 안정되면 성기능도 함께 살아납니다. 결국 남성의 자신감은 허리가 아니라 다리에서 시작되는 셈입니다. 저는 한 분의 환자를 잊지 못합니다. 69세의 한승민 님이었습니다. 그분은 5년 전부터 무릎 통증으로 걷기조차 힘들어졌고 그 시기부터 부부 관계도 자연스럽게 멀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그때마다 마음까지 무너집니다. 그의 말에는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깊은 자책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족삼리혈 자극을 처방했습니다. 무릎이 약하면 몸 전체가 흔들립니다. 하체가 서야 남자의 기운이 섭니다. 그는 하루 2번 의자에 앉은 자세로 족삼리혈을 손가락으로 눌렀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30회, 반시계 방향으로 30회 원을 그리며 문지르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통증이 있었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통증이 사라지고 다리가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놀랍게도 아침에 몸이 다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 다리에 힘이 생기니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의 얼굴에는 다시 의욕이 살아 있었습니다. 족삼리 자극법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90도로 굽힙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족삼리혈을 찾은 뒤 근육을 눌러보세요. 살짝 아픈 느낌이 나야 정확한 지점입니다. 그 자리에서 원을 그리며 30회 문지르고 반대 방향으로 30회 더 문지릅니다. 압력은 너무 세지 않게 근육 깊숙이 자극이 전달될 정도로만 합니다. 만약 손으로 하기 힘들다면 미지근한 수건이나 핫팩으로 3분간 찜질하는 것도 좋습니다. 온열 자극만으로도 혈류가 개선되고 다리 근육이 부드러워집니다. 이 자극은 단순한 마사지가 아닙니다. 하체의 에너지를 위로 끌어올리는 기순환 운동입니다. 발에서 허리, 허리에서 가슴으로 에너지가 올라가고 다시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느낌을 그리며 시행하면 효과가 훨씬 높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다리의 피로가 풀리고 골반으로 향하는 혈류가 강해집니다. 족삼리혈을 꾸준히 자극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찾아옵니다. 우선 다리가 가벼워지고 오래 앉아 있어도 덜 뻐근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몸의 중심이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하체의 따뜻함입니다. 허리에서 발끝까지 이어지는 온기가 살아나면서 하체의 순환과 신경 전달이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몸이 이렇게 다시 흐름을 찾으면 성기능 또한 저절로 반응합니다. 이는 단순히 생리적 변화가 아니라 몸의 자신감이 되살아난 결과입니다. 하루에 아침과 저녁 각각 3분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기 전 침대에 앉아서 족삼리혈을 자극하면 하체의 순환이 빠르게 깨어납니다. 저녁에는 샤워 후 따뜻한 손이나 수건으로 가볍게 눌러주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리의 피로가 풀리면 뇌의 긴장도 풀리고 몸 전체가 편안해집니다. 족삼리혈을 자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리듬과 호흡의 조화입니다. 들이마실 때 천천히 누르고 내쉴 때 힘을 빼세요. 이 리듬이 몸의 긴장을 완화하고 신경계를 안정시킵니다. 강한 압력보다는 일정한 리듬이 더 중요합니다. 하루의 피로가 풀리고 다리의 무게가 가벼워질 때 당신의 몸은 이미 회복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족삼리혈은 단순한 다리의 혈자리가 아닙니다. 이곳은 몸 전체의 순환을 완성하는 관문입니다. 용천혈이 감각을 깨우고 관원혈이 중심의 열을 채우고 신수혈이 에너지를 퍼올렸다면 족삼리혈은 그 에너지를 온몸으로 흘려보내는 길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발에서 머리까지의 순환고리가 완성됩니다. 이제 마지막 혈자리입니다. 몸의 불씨를 완성하고 그 에너지를 온몸으로 순환시키는 자리 바로 태계혈입니다. 태계혈은 발목 안쪽 복사뼈와 아킬레스건 사이 오목하게 들어간 곳에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만져보면 살짝 맥박이 뛰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 지점이 바로 신장의 기운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한의학에서는 태계혈을 신장의 근원혈, 즉 생명의 불씨가 타오르는 자리라고 부릅니다. 신장은 단순히 소변을 만드는 장기가 아닙니다. 몸의 생명 에너지를 저장하고 혈액을 순환시키며 생식 기능을 조절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신장이 약하면 몸은 차가워지고 피로가 쉽게 쌓이며 의욕이 떨어지고 자신감도 사라집니다. 태계혈은 바로 그 신장의 불씨를 다시 붙이는 점화 스위치입니다. 저는 진료 중에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신장의 기운이 살아나면 몸은 다시 봄을 맞습니다. 신장은 생명력의 샘이며 태계혈은 그 샘이 솟는 입구입니다. 발끝이 따뜻하면 몸 전체가 편안해지고 발끝이 차가우면 아무리 영양제를 먹고 운동을 해도 몸이 완전히 깨어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발의 온도는 생명의 온도입니다. 71세의 윤석호 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발이 차다고 하셨습니다. 겨울은 물론 여름에도 양말을 벗지 못했습니다. 원장님, 에어컨이 켜진 방에 조금만 있어도 발끝이 얼음처럼 식어요. 그때마다 몸 전체가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그의 하체 혈류는 느렸고 발바닥 온도는 체온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태계혈 자극법과 발 온찜질을 함께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그도 매일 밤 자기 전 10분간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고 그 후 엄지손가락으로 태계혈을 지그시 눌렀습니다. 10초간 누르고 5초간 쉬었다가 다시 천천히 눌렀습니다. 3주 후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요즘 발이 따뜻해요. 잠도 잘 오고 아침에 몸이 가볍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실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차가운 발끝이 따뜻해지자 몸의 에너지가 다시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6주가 지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그러더군요. 당신 얼굴에 피가 돌고 목소리가 달라졌다고. 태계혈은 이렇게 전신의 순환을 다시 돌려놓습니다. 태계혈 자극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편안히 앉아 한쪽 발목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립니다. 엄지손가락 끝으로 폭사뼈와 아킬레스건 사이에 오목한 지점을 찾습니다. 그곳을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살짝 아프지만 시원한 느낌이 든다면 정확히 찾은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10초간 천천히 눌렀다가 5초간 손을 떼세요. 이 과정을 양쪽 발에 10회씩 반복합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혈관과 신경이 많이 지나가는 예민한 부위이므로 통증보다 따뜻함을 느끼는 강도가 가장 좋습니다. 자극을 마친 뒤에는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수건으로 발 전체를 감싸주세요. 온기가 발목에서 종아리로 그리고 허리로 퍼져나가는 느낌이 든다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계혈은 신장 경락의 중심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자극 하나로 몸 전체의 에너지 흐름이 안정됩니다. 심장이 두근거릴 때 진정되고 긴장했던 어깨와 허리가 풀리며 몸의 균형이 다시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특히 밤에 자기 전 태계혈을 자극하면 수면의 질이 향상됩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깊은 잠으로 이어집니다. 아침에는 상쾌한 피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발이 따뜻해지면 자연스럽게 혈류가 골반까지 이어져 하체의 기능이 개선되고 남성 호르몬의 순환도 원활해집니다. 즉, 태계혈은 단순한 혈자리가 아니라 몸 전체의 순환을 완성하는 마지막 연결고리입니다. 태계혈을 자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호흡입니다. 그저 누르는 행위가 아니라 지금 내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마음으로 호흡을 맞추세요. 들이마실 때 발끝에서 따뜻한 에너지가 올라온다고 상상하고 내쉴 때는 온기가 허리와 복부, 가슴으로 번져나간다고 그려보세요. 이 이미지는 실제로 신경계의 반응을 변화시켜 자극의 효과를 높여줍니다. 태계혈은 또한 마음의 피로를 씻어주는 자리입니다. 몸이 차가울 때 사람은 쉽게 불안해지고 생각이 부정적으로 흐릅니다. 하지만 발끝이 따뜻해지면 마음이 안정되고 눈빛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합니다. 발이 따뜻한 사람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다. 태계혈을 자극하는 습관은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니라 하루의 균형을 바로잡는 명상이기도 합니다. 이 5번째 스위치, 태계혈이 켜지면 발에서 시작된 온기가 하체를 돌고 복부와 허리를 거쳐 머리끝까지 올라갑니다. 몸의 순환은 완성되고 심장은 여유 있게 뛰며 호흡은 깊어지고 마음은 잔잔한 평온을 되찾습니다. 이 5개의 혈자리 용천혈, 관원혈, 신수혈, 족삼리혈, 태계혈, 이 모두가 연결되면 몸은 하나의 흐름으로 다시 깨어납니다. 이 5개는 각각의 점이 아니라 하나의 선이고 하나의 호흡이며 하나의 생명력입니다. 오늘 밤 발목에 손을 대보세요. 따뜻한 손끝 아래 느껴지는 미세한 맥박, 그것이 바로 당신의 생명력입니다. 그 맥박은 아직 강하게 뛰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단지 잠시 멈춰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발끝에서 시작된 그 따뜻한 불씨가 당신의 하루, 당신의 삶, 그리고 당신의 자신감을 다시 데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침 햇살 아래 거울을 보며 당신은 미소 지을 것입니다. 아직 나는 충분히 살아있다. 이것이 바로 태계혈이 전해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몸의 끝에서 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생명, 그 시작은 늘 당신의 손끝에서부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20년 동안 수많은 남성분들의 회복을 지켜본 한의사로서 마지막으로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남성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잠시 쉬고 있을 뿐입니다. 몸은 언제나 다시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우리는 평생 가족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자식들을 키우고 회사를 지키고 가정을 지탱하며 살아왔죠. 그 과정에서 누구보다 강했지만 정작 자신의 몸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그 강함을 자신을 위해 써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진짜 건강이고 진짜 남성의 품격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5개의 혈자리 용천혈, 관원혈, 신수혈, 족삼리혈, 태계혈은 단순히 몸을 자극하는 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명력, 당신의 자신감, 그리고 당신의 삶을 되살리는 5개의 스위치입니다. 발에서 시작된 불씨가 복부로, 허리로, 다리로, 그리고 다시 발끝으로 순환하면서 당신의 몸 전체가 하나의 흐름으로 깨어납니다. 이 순환이 완성되면 몸은 스스로 치유를 시작합니다. 이 5혈자리를 자극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신다면 2주 뒤에는 몸이 따뜻해지고 4주 뒤에는 활력이 돌아오며 8주 뒤에는 삶의 리듬이 달라질 것입니다. 몸이 깨어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회복되면 관계가 변하며 관계가 변하면 인생이 다시 빛을 찾습니다. 기억하세요. 정력은 약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약은 불을 잠시 켜줄 뿐 꺼진 심지를 다시 살리진 못합니다. 진짜 회복은 당신의 손끝에서 그리고 당신의 호흡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방법은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이 다시 자신을 믿게 되는 것, 그 믿음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함께 보고 싶은 분께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또 다른 생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남성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당신의 건강과 자신감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